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428쪽이죠. 두 번째 계획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분야 신청 받아서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제1절 목차 보시면 제1절 분야 신청, 제2절 관리처분 계획 작성과 인가, 3절 관리처분 계획 작성 고시의 인가 고시의 효과가 있죠. 제1절 분야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설계도가 확정되고 나면 분야 신청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그를 그리며 설계도에서 지금 100명으로 치자고요. 지금 도시등 소유자 조합원으로 치면 100명이 있죠. 뭐 설계도에서 설마 100채를 짓겠어요? 좀 더 짓겠죠. 120채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확정됐어요. 설계도 확정됐으면 이제 100명에게 설계도 두 번째 계획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계획을 위해서 분야 신청 받습니다. 알려야죠. 그러니까 100명에게 알립니다. 100명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 열고 사람들 와서 분양 신청할 수 있게 하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는데 그 중에서 80명은 어찌고저찌고 신청을 했다고요. 80명은 신청을 했습니다. 저 보자고요. 감정평가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명이 있는데 100명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치죠. 이 동네를 다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100명이 쭉 줄을 선 거죠.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해서 100명이 줄을 섰습니다. 들어가서 나는 어디가 찍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5번째 있는 사람, 나는 꼭 요 사거리 이 땅 받아야지 노리고 있다고요. 1번 가서 찍고 2번 가서 찍고 3번 가서 찍는데 3번 제가 이걸 찍었어요. 4번 다른 거 찍고요. 5번 들어갔는데 그거 이미 3번이 찍어갔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여기 하기 전에 옛날 집에다가 금땡이를 붙여놓든지 막 기둥에다가 금땡이, 문에다가 금땡이, 지붕에다가 금땡이 붙여놓으면은 옛날 가격이 좀 더 올랐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걸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걸 안 해놨으면 5번은 어쩔 수 없죠. 나머지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한 78번, 89번 오면 좋은 거, 똘똘한 거 있을까요? 남은 거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요. 또 아니면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란다. 120채 중에 몇 채가 남았어요? 80개 신청했으니까 40개가 남았죠. 40개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안 받겠다는 사람 돈 줘서 내보내야죠. 사는 겁니다. 사는데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해야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80명 대상으로 먼저 40명도 포함은 됩니다만 80명 대상으로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 100명 중에 100명의 조합원이 있고 127을 짓는다. 근데 조합원이 그 중에 80개를 신청했다. 이 80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양 설계라고 부른다고요. 지난번에 환지 설계가 있었죠. 환지 설계. 설계 꼭 도면만이 아니죠. 아주머님 얘기 말씀드렸었나요? 못된 친구놈이 저보고 아줌마를 만나야 된대. 내가 그 아줌마를 왜 만나? 근데 만나야 된대. 어쩔 수 없이 가서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가족 관계는 어떻고요? 전화번호는 어쩌고요? 예, 문자 오시니까 띵. 예, 문자가 몇 번이 왔는데요. 예, 선생님은 실비보험 그것만 갖고는 안 되시고 연금보험 이것도 드셔야 하고 암보험 이것도 드셔야 이것도 하셔야 되고 보험 설계해 주시잖아요. 설계라고요. 여기서는 뭐고요? 분양 설계인 거죠. 됐습니다. 날짜요. 며칠이요? 여기는 120일. 그래서 120채. 120일 안에 분양 신청 통지 공고한다. 감정평가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열어두고 신청받는 기간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막판에 분양 신청 몰리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받겠다는 사람 협의 매수가 며칠이요? 90일 안에 협의 매수. 협의 매수 안 되면 이제 그 뒤로 며칠이요? 60일 안에 강제 매수할 수 있다가 이어지는 거죠. 날짜 다 됐습니다. 분양 신청 다 끝났죠. 양보 1번 감정평가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양보 1번 분양 신청. 그 아래 표에서 429 아래 양보 1번 왼쪽은 개발법 입청한지 신청은 오른쪽 도시정비법 분양 신청을 그대로 복사한 거죠. 개발법은 땅 대신에 땅. 근데 개발법에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3층으로 300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완지가 있죠. 그걸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다음 좋아하세요. 430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시날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받는다는 것을 둘째 줄 통지하고 공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사이에 정한다. 셋째 줄 필요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정해진 기간 안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 먼저 해설. 투기과일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조합원 분양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이거 받고 저거 받고. 근데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맞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네, 다음 쪽 와서요. 432쪽 20명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20명 확정된 게 설마 이게요. 분양 사무실 여기 이제 분양 사무실이야. 오늘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끝났어. 쫑파티 뭐 그 날짜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받는다 안 받는다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게 언제예요? 관리처 공개 이전. 432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관리처 공개 인가 오시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 매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 매수 들어가야죠. 그러면 협의기간 종료 후 기간 만료일 밤 12시 다음날 0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세 가지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긴급한 필요면 수용 재개를 신청, 재건축 일반적인 경우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433 제2절 굵은 1번 관리처 공개획 내용. 관리처 공개획 있습니다. 뭐 관리처 공개획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 공개획 환권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 굵은 선 안에 있는 게 환권이죠. 그러니까 A, B, C 등이 있다고요. 얘네들이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냐. 그래서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줄 거냐. A, B, C요. A는 옛날에 101번 땅, B는 123번 땅, C는 135번 땅 갖고 있었다. 등등등 80명이 있죠. 물론 이제 관리처 공개에 그러니까 수명은 빠집니다. 40개 일반 분양합니다. 너 들어가지만 이 80개가 초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준다고요? 여기 1, 2, 3, 4, 5, 6 A한테는 그러니까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C에게는 그러니까 2블럭에 아파트 307호를 준다. 등등등을 정하겠죠. 이게 관리처 공개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그게 관리처 공개이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뭐가 걱정돼요? 조합장 저놈들 또 몇 개 빼먹는 거 아니요? 걱정되잖아요. 전체 몇 개라고요? 120개죠. 조합원에게 몇 개요? 80개. 전체 중에서 80개 조합원에게 주고 그다음에 40개 남은 거 일반 분양한다 라고까지 해놔야 걱정이 덜하죠. 이게 관리처 공개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는 걸 정한 거죠. 됐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소련말로 뭐라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소련말은 몇 분만 소리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요.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이 정해져야 철거로 가게 되겠죠. 2번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환권이 종전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다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기타 권리 중에 가장 약자, 가장 애통달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그 허름한 동네에 그 싼 보증금 갖고 있었는데 권리금 인정해주지 않죠. 인테리어 비용 인정해주지 않죠. 보증금 돌려주고요. 또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이 철거하는데 돈 드는데 철거 비용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맙게 알아. 그러면서 지금 다 내보내는 거죠. 그럼 그 보증금 갖고 어디 가서 뭘 해요? 할 수가 없죠. 임차인들 서운하지 않게 잘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뭐 당연한 얘기죠. A, B, C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하는 걸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5번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이 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세 번째 계획 관리처 공개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계획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죠. 사업을 내면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사업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가격은 정해질 수가 없다고요.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기름값이요? 기름값, 국제유가는 그렇게 내린다는데 뭐 아무튼 거의 뭐 30%, 35%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왜 기름값, 한국 주유소 기름값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아무튼 또 이제 언제 어떻게 또 오를지 모르죠. 아무튼 사업하기 전에 가격을 사업이 끝나야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이 아니라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인 거죠. 예정가, 추산액인 겁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종전권은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하는 거고 새로 받을 것은 나중에 받을 것은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80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6번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일반 분양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보류지라고 하고요. 여기냐면 개발법 환지에서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가 보류지에 포함되죠. 여기는 일반 분양해서 사업 비용에 보태 쓰고 조합원들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일반 분양분을 포함한 보류지가 있고요. 8번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겠다. 그래서 조합원들 언제 어느 정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8가지 항목 중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소리말 몇 분만 소리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표에서요. 개발법에 개발법 정비법 똑같죠. 옛날 누가 어디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새거 어디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래는 그림으로 삐뚤빼뚤 그림을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다음 쪽 와서 문장 보시면 4, 3, 4 작은 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감정평가 있죠. 그 날짜를 기준한 가격. 2번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권의 권리 명세. 3번 괄호 소유권의 권리 가운데 임차권, 세입자 권리 명세 평가액. 4번 누구에게 어디에 준다.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5번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이 아니라 추산액이죠. 6번 분양 설계 80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7-1 일반 분양분 등을 포함한 보류지. 그 다음에 8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 규모와 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어떻게 찍어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전 것만 따지죠. 그러니까 개발법 환지는 종전 토지 및 환지 양쪽 다 따지만 여기는 종전 것만 따져서 종전 거 따져서 뭐 뽑으면 끝이에요. 가격 뽑으면 끝인 거죠. 가격 뽑아서 그 순서대로 분양 신청 들어가는 거고요. 작은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거짓말이죠. 괄호예요. 적정 규모는 이미 설계도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설계도에서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가는 거지. 나는 땅이 컸으니까 나는 7,529제곱미터를 줘. 나는 땅이 작았는데 아무튼 나는 343제곱미터를 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파트 25.73평. 나는 아파트 24.95평.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요. 이미 다 정해진 대로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3번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 정비구역으로 지정 분할된 토지를 추진한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이거를요. 가끔 어디에서는 작은 2번은 어떻게 좁고요? 지나치게 좁고 작은 3번은 어떻게 좁고요? 너무 좁고요. 그래서 첫 2번은 지나치게 좁고 3번은 너무 좁고 지금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은 뭐고요? 2번은 설계도에 정해진 데에 맞춰서 찍어 들어간다는 거고 3번은 아주 작은 땅, 그 사람까지 새 아파트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래서 수용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고요. 현금 청산이죠. 근데 작은 3번의 첫째 줄 끝부분이 중요하죠.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됐습니다. 정비구역 정했는데 그 뒤에 분할했다고요. 무슨 냄새요? 투기 냄새 나는 거죠. 투기꾼요. 철 쓰고 있다가 이런
게으른 투기꾼을 보았나? 또 아니면 또 재주가 좋은 투기꾼인가요? 좀 막 법이 엉망진창이요. 필요하면 갖다 규정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갖다 써놓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바꾸고 이거 있는데 또 저거 써놓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저 앞에서요. 가장 최초 시점부터 토지의 분할,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마감 쳤다고요. 그런 게 두 가지나 이미 다 있었는데 그 뒤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을 했어요. 무슨 재주로요? 누구 빼기래요? 아무튼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게으른 투기꾼 다 줘요? 아니죠. 돈 줘서 내쫓는 거죠. 4번 제위생산 규율 방지에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 그 문구가 빠져 있어요. 법조문 내 자체에 빠져 있어요. 니은번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디귿번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별거 아니고요. 그 옆에 표예요. 그냥 판권의 기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토지 건축물 대신에 토지 건축물. 그 조그만 표에서요. 기억번 토지 대신에 토지를 줄 수 있죠. 디귿번 토지 대신에 건축물 줄 수 있죠. 그다음에 니은번 토지 대신에 나 세금 안 받으란다. 돈 받고 나갈 수 있죠. 그냥 판권 아시면 된 겁니다. 다 끝난 거고요. 다음 쪽 아세요. 동그라미 3번 436 동그라미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작은 3번 정비구역 지상권자는 제외한 토지용 소유자에게 분양한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작은 7번 다음 쪽 437 작은 7번 공급 순위는 기존 토지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그래서 감정평가 했죠. 옛날 땅값, 집값 순서대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재건축사업 관리 처분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지금 다음 방법은 이제 법에 정해진 작은 1, 2, 2-1, 2-2, 2-3 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셋째 줄에 점, 조합은 전원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재건축은 민법 족보라고요. 민법 족보 100% 동의했으면 그대로 가라고요.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양구 1번 주택 공급 기준이 있죠. 판권,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새 토지, 새 건축물 중에서도 새 주택을 어떻게 받냐가 초점이죠. 양구 1번 원칙 몇 채를 주는 받아간다고요? 한 채 받는 게 원칙, 한 채 주는 게 원칙이죠. 공익사업이니까요. 1번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몇 개요? 10개, 100개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몇 주택을 준다고요? 1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바로요. 다음 쪽 와서 438 한 사람이 10개 갖고 있으면 몇 채요? 한 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2명 이상 몇 사람이요? 410명, 100명, 480명, 1000명이 1주택, 1토지 한 채를 공유하고 있으면 몇 채요? 한 채를 준다는 거죠. 한 채가 원칙입니다. 양구라 3번 주택 공급 기준에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까지 얹어놓은 게 그 위표입니다. 위표 5칸이요. 438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공익사업 족보이죠. 공익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채 갖고 있어도 몇 채 주는 거고요. 한 채 주는 게 원칙. 곧 아래서 보겠습니다만 찌그만 집 지으면 한 채 더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칸요. 공적 주체, 국가지방 공기업,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위에서 근로자 숙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채 갖고 있으면 몇 채요? 10채 가져가야죠. 그래야 공적 활동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가운데 세 칸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그 표의 네 번째 칸부터 보시죠. 재건축, 투기과일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니고 과밀옥제공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부분 땅이에요. 대한민국 투기과일지구 지정된 곳 1%도 안 되고요. 조정대상지가 한 1% 정도예요. 1%요. 과밀억제권역,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우리나라 땅의 7% 지역입니다. 7%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지역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93% 지역에서는 재건축 10채 갖고 있으면 몇 채요? 10채를 받아가는 거라고요. 그죠? 재건축이 그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 투기잡자,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투기잡자는 거니까 몇 채만 주겠다고요. 한 채만 준다. 찌그만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고. 세 번째 칸, 투기잡자는 건 아니에요. 투기가 설치는 곳은 아닙니다. 투기과일지구도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과밀억제권역,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요만큼 땅.
대한민국 7% 땅, 그 정도에서는 7%인가요? 예, 마음속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땅에서는 바글바글 지어 다른 사람도 와서 살아야 된다. 10채 갖고 있어도 몇 채만 받아가라고요? 3채만 받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니까 이게 소리 내시면서 떠올리다 보시면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웅얼웅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제 얘기 하나도 안 들으시고 그냥 혼자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리듬, 라임을 맞춘다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리듬을 만들어서 그걸 소리내서 읽으셔야 외워지는 거죠. 소리를 내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제가 하는 그냥 리듬에 맞춰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표를 그냥 혼자 읽기는 좀 재미없잖아요. 아무튼 그게 그런 뜻이라고요. 뭐 여러분이 하시든 따라 같이 하시든 하셔서 소리 내시면 됩니다. 5분만 하시면 안 틀려요. 문장 보시죠. 양보해서 한번 주택 공급 기준. 먼저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격가지 사항이고요. 셋째 줄 A, 그러니까 A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에서 주택 한 채를 신청할 수 있는데 B씨가 9,000제곱미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B씨가 9,000제곱미터든 공유하고 있으면 몇 표요? 한 표이죠. 한 채를 준다고요. A는 90 갖고 있어서 한 채를 받는데 B씨는 둘이라는 이유로 9,000을 갖고 있는데 한 채를 받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미리 안 쪼내고 아무튼 그때는 좀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다.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혹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니까 뭐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문장 그대로면 법조문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짱 1번. 국가, 지방, 토주택공사 등 공적주체.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3번. 과밀억제 권역 아닌 재건축. 점. 투기과열지구도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곳. 거기에서는 한 채만 준다라고 하는 거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한 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다음 경우는 2채를 줄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60 이하로 한다. 즉 달리 얘기하면 60 이하도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서 2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60 이하 한 채 포함해서 2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단 60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부터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팔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임대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니면 자기가 작은 집 살고 큰 집을 뭐 팔든지 내놓든지 뭐 세를 내주든지 뭐 하는 거고요. 아무튼 60 이하를 보통 이제 그래도 똘똘한 집 한 채는 갖고 있으면서 뭐 85를 안 되죠. 85제곱미터가 25.7평의 공용 부분, 60제곱미터가 15.7평의 공용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가 큰 집, 좀 똘똘한 집 살면서 이 집은 팔려고 하겠죠. 팔지 말라고요. 팔면 또 투기 시장이 벌어지게 되고 또 두 번째 임대 시장 활성화하자. 임대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과밀억제 권역, 바글바글 지역의 재건축.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 세 채까지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뭐 개발법 한지와 정비법 한 건 비교하는 건 역시 정비법 한 건을 개발법에 복사한 거니까 더 보지 않아도 되고요. 저 아래 양괄 4번 지분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처분계 끝났어요. 관리처분계 효과 이제 곧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흐름은 끝났고 양괄 4번 지분형 주택 그림에서요. A가 집지어서 팝니다. B가 집을 사는 거죠.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 지분도 사요? 대지 지분도 사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값, 땅값. 땅값이 비싼 곳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급을 받아야 돼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C가 집지어서 팝니다. D가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아이고 집값이 너무 비싸. 그러면 반절만 내. 반절을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할게.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반값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죠. 물론 2분의 1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어느 쪽이 3분의 1, 어느 쪽이 3분의 2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더 작은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죠.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이라면 그러니까 D가 일정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저 C가 갖고 있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갚아면 뭐가 돼요? D가 온전한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근데 뭐 저렇게 지분으로 하는 거 잘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토주택공사 등 일대만요.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작은 2번 10년의 범위 공동소유가는 10년 범위에서 정한다. 3번 생략합니다. 양괄 5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고요.
역시요. A가 집 지어서 팝니다. B가 콘크리트와 대지분 타죠. 비싸다고요. 오른쪽이요. C가 집 지어서 팝니다. D가 집을 사는데 D는 뭐만 사요? 콘크리트만 산다고요. 땅은 누가 계속 갖고 있고요. C가 갖고 있는 겁니다. C가 토지를 빌려주는,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주택을 끊어서 판다, 분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뭐 아무튼 뭐 서울에서 제일 아무튼 제일 비싼 동네를 하더라도요. 뭐 30평짜리 아파트 뭐 1억이면 살 수 있네요. 1억이면 1억은 엄청 큰 돈이죠. 1억은 큰 돈이긴 한데 워낙 주택 가격 덩어들이 커서요. 그러니까 적금 부은 거 4천만 원. 그다음에 뭐 은행 대출 좀 또 한 4천만 원. 그리고 뭐 이제 뭐 엄마한테 또 아니면은 뭐 동생한테 좀 2천만 원 빌려서 1억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요. 서울에서 가장 집값 비싼 곳에 30평짜리 아파트. 왜요? 일반적인 공사 비용 한 평 330만 원이면 한 평 공사합니다. 그러면 3평이면 1,000만 원. 그럼 30평이면 1억이면 됐죠. 1억짜리 내 아파트라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됐고요. 다음 쪽 와서 세 번째 사항 생각합니다. 9번 3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양보 1번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기 조정. 보시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로부터 아까 120일, 30일, 60일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해서 사업에 가게 되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으면 바로 사업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뭐 이것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좀 투기 바람이 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좀 도장 찍는 걸 좀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인가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양관리 2번, 관리처분 계획. 중요한 계획이죠. 당연히 총회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 거쳐야 됩니다. 4, 4, 2 와서요. 왜 시행자 중에 시장구소정 지가 시행자면 당연히 공람은 거쳐야 되고 지가 나 이렇게 작성했다. 고시 발표하면 끝이죠. 그다음에 시장구소가 아닌 조합 등은 수립해서 뭐 거치고요? 총회 거치고 주민의견 청취, 공람도 거치고 이제 총회에서 안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인가 신청 넣는다고요. 그러면은 기업권 어지간하면 30일 안에 인가 또는 불인가 확정해서 인가했으면 고시를 하겠죠. 근데 니은번은 왜 이래요? 이거 좀 보자. 소리 좀 한번 검토해보자.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며칠 내 인가나 불인가를 결정한다고요. 60일 안에 인가나 불인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시장수행에 인가를 받는다. 변경 중지 폐지 때 인가. 그다음에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경미 변경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됐죠. 인가와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쪽에 있고요. 다음 계속 이어서요. 443에 양관에서 3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고, 제일 아래줄이요. 443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443에 양관에서 3번 동그라미 1번 실줄 끝에 30일 내 인가 여부 결정. 동그라미 2번 시장구소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자는 공공기관에게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타당성 검증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1번 정비사업비가 법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비 규정으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고요. 처음에는 조용한 듯 하더니 갑자기 뽕! 돈이 커진다고요. 2번 조합원 분담 규모가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3번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신청했을 날 15일 이내에 시공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0일이 아니라 60일에 발표. 9번 4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처분을 하겠죠. 그런 겁니다. 양과 1번 그 내용이고 양과 2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양과 3번 자녀분 공급. 이제 아까 여긴 이 40채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448 와서요. 3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확정되면 인가하고 고시 발표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사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뭐예요? 철거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세 가지 주점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대요. 표에 둘째 줄. 지금 집주인도 다 나오는 판이잖아요. 근데 위법의 대항요건 임차권가 2년 6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니네들 정비사업 한다고? 근데 혹시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걸 알란가 모르겠어. 나 지금 6개월 됐거든. 니네들 싹 쥐둘려. 나 1년 6개월 더 살아줘야 돼요? 안 되죠. 그 사람도 나와야 되고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니까 당연히 사람들 나가야죠. 나가라. 세 글자, 6글자 뭐고요? 사용수익 정지. 그런데 앞에 예외요. 시행자에게 동의받았으면 이번 농사, 요 농사는 끝내고 아니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요. 돈 안 받았는데 나오실래요? 그런 경우에는 안 나올 수 있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넷째 줄이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고 나서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 전에 철거할 수도 있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뭐요? 안전사고 우려,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면 그 전에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굵은 2번 초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뭐예요? 나가라.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수익 정지. 뭐고요? 나가라.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죠. 굵은 3번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왜? 뭐라고요? 나가라. 그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예외가 있죠. 4, 5, 1 와서요. 5장 공사 완료 고시 공사 끝 발표를 하고 권리 이전을 합니다. 굵은 1번 정비사업 완료 양과 1번 준공검사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다 똑같은 상황 어느 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표현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방학 숙제 다 했습니다. 숙제했으면 가서 뭐 받아요? 숙제 검사를 받죠. 그럼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해주고 참 잘했어요. 그 영희와 철수 있잖아요. 철수 이렇게 선이 나눠진 모자 쓰고 있고요. 영희 이렇게 두 갈래로 따서 꽃 달고 있는 영희 그 스탬프 있잖아요. 참 잘했어요. 그리고 2학년 3반은 모두 다 숙제를 잘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발표를 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451조 굵은 1번에 양과를 1번이요. 시행자 공사 끝냈으면 뭐 받아야 되고요? 검사 받아야 되죠. 준공검사. 그 다음에 관청에서 당신은 공사를 잘 끝냈습니다. 숙제 참 잘했어요. 도장이 뭐고요? 준공인가.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이 사업은 잘 끝났네 하는 게 뭐고요? 공사 완료 고시이죠. 됐고요. 다음 쪽 아세요. 됐습니다. 다음에요. 다음 쪽에 4, 5, 2 동그라미 5번 쌍수는 전체검사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 입장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인가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부분검사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검사 부분검사는 건축법 주택법 보시면 다 아시게 되는 기본사항입니다. 자, 계속해 보시죠. 양과로 2번 준공인가 소유권 인정 고시일 다음날 정비구역 자동 해제된다.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정비구역이라고 놔둘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 그대로 밟아서 해제 절차를 밟을 거냐고요. 해제 절차 밟을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 날에 자동방으로 해제된다. 그 다음에 점 대부분 이제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겠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가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 밤 12시 제일 아랫줄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자동방으로 해제된다는 겁니다. 양보라 3번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 초점 아니고요. 다음에요. 453쪽 아래 굵은 2번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습니다. 공사 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처분 계획이 정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우선 새 지적도를 만들어야죠. 대지분할, 대지확정 측량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서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처분 계획에 어디 줍니다. 라고 하는 거 다 정해져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정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고요. 소유권을 이전. 어떻게 새 땅을 준다고요? 어떻게 새 아파트를 준다고요?
리어카로 끌고 가요? 큐브로 보내요? 택배로 보내요? 요 기업 배달의 민족 배달통인가요? 이게 아닌 거죠. 뭐 하면 넘어간다고요? 고시 하면 넘어가는 거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뭐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야 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만들었습니다. 새 아파트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넘어간다고요? 고시 발표를 해야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시장구석에 보고하는 건 뭐 그냥 항상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새 아파트 주인이 된다고요? 고시일 밤 12시요. 그러니까 다음날 0시 새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넘겨주고 그다음에 더 받은 거나 덜 받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뭐가 확정되고요. 청산금이 밤 12시 다음날 0시에 확정되는 거죠. 됩니다. 양보 1번 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공사원료 고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둘째 줄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총계의 정상은 통제하고 이미 알고 있던 거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다음 쪽이요. 어떻게 이전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 후 시장구석에 보고한다. 이 경우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종전 토지건축물에 있었던 어지간한 권리들 넷째 줄 소유권 이전받은 곳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기타 권리 자동 폭방으로 와서 달라붙는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에 뭐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의 토지건축물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 설정에 대한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뭐예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B가 새 아파트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기타 권리도 다 넘어오니까 저당권 넘어오니까 A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C가 D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D가 돈을 빌렸었는데 새 아파트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저쪽으로 오시면 아까 그러니까 D는 새 아파트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90일 내 협의 매수, 그로부터 또 60일 내 강제 매수로 가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D는 돈 받고 나간 겁니다. C는 이 다음에 와서 D 어디 갔어요? D가 그 동네 떠난 지 오래됐죠. 뭐 필리핀 갔대나 이런 부들부들 뜨면서 어디 갔어? 디디디디디나 하고 있으라고요. 진짜 왔어야죠. 그래서 그 D한테 돈을 빌려준 C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와서 압류하라고요. 그런 거죠. 다시 문장 와서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D에게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가 있는 거고요. 양보 1번 등기 초점 아니고 양보 3번 청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은 이때 확정이 됐죠. 관리처분 계획 때 확정됐습니다. 새로 받을 건 이건 추산액이죠. 가격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야 정해지죠. 그래서 새 가격은 이때 정해진 겁니다. 옛날 가격은 관리처분 계획 때 정해졌고 새 토지건축물 가격, 대지건축물 가격은 사업 끝나고 밤 12시에 확정됐고 그 차액이 정해지는 거죠. 양보할 3번 청산금.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림부터 보시면 4, 4, 5 관리처분 계획 때 종전 가격 3억 정해졌죠. 분양 예전 추산액 5억이라고 확정됐어요. 5억쯤 될 걸이에요. 5억쯤 될 걸이죠. 사업 끝나고 공사완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밤 12시에 가격이 확정됩니다. 새 아파트 가격 얼마라고요? 9억으로 확정됐죠. 그러면 그 차익이 얼마예요? 종전 가격 3억, 새 아파트 9억이니까 6억. 6억이 뭐예요? 청산금이죠. 6억을 내면 됩니다. 돈 번다면서요. 돈 버는 건 이미 집값에 들어갔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쪽 내부의 계산 문제이고 아까 그 일반 분양분 파는 거 있잖아요. 일반 분양분 여기 보류지 40개 팔아서 그걸 다 조합원이 따로 나눠 가지게 되니까 뭐 결국은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게 6억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억을 내면 됩니다. 근데 6억 한 방에 뭐 침대 밑에서 크레인스 6통 내면 되지만 아니면 그러니까 중간에 1억 냈으면 4억만 내면 되죠. 얘기를 한 겁니다. 4, 5, 4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 해설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축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 사이에 그러니까 셋째 줄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 있은 후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그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뭐라고요? 청산금 주고받고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 끊어 내거나 지급하는 것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그림 그대로요. 관리처분기의 인가 후부터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중간에 1억 낼 수 있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평가는 이것저것 고려해서 평가하는 거 뻔한 얘기고요.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 장 와서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일곱째 줄 괄호. 징수는 행정처분, 행정청만 징수할 수 있죠. 그래서요. 그 위에 두 줄 위에 수수료 몇 퍼센트 뛴다고요? 4% 뗀다가 있죠. 동그라미 8번. 넷째 줄 괄호.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5년, 민법 채권 소멸시효 10년이죠. 행정법 공법 소유권 청산금 소유권 인정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는 시효로 선고한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457조 6장 이하 기타 사항 중에서는 문제 때 간단히 처리하실 문제지 여기서 따로 외울 거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도시정비법 6문제예요. 그러니까 6문제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3가지 정부 사업의 특성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아무튼 4문제가 되는 거죠. 3가지 정부 사업의 특성 그 표에서 2문제, 그다음에 조합에서 2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이 절차 중에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계획이나 이쪽에서 어느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2문제예요. 가끔은 지역적인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요. 중요한 데서만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거야 모나미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고 이상 정비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